1984년 제3부 5. 그가 갇히는 간판이 바뀔 적마다 그는 자신이 이 창살 없는 건물에 어디쯤에 있는가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대체로 약간씩의 기압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간수들이 그를 매질했던 감방은 지하에 있었다. 오브라이언에게 신문을 받았던 방은 지붕 밑 높은 쪽에 있었다. 지금 이 방은 땅속 깊이 내려갈 수 있는 한도까지 몇 미터쯤 내려간 곳이었다. 그 방은 지금까지 그가 갇혀 있었던 감방들보다 더 컸다. 그러나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그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바로 앞에 놓인 2개의 조그만 테이블이었는데 녹색의 테이블보가 씌워져 있었다. 테이블 하나는 그에게서 1, 2미터쯤 떨어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멀리 문 가까이에 있었다. 윈스턴은 의자에 똑바로 앉혀져 단단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을 뿐더러 머리마저 움직일 수 없었다. 어떤 조그만 받침대 같은 것이 뒤에서 머리를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앞만 똑바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동안 혼자 있었는데 얼마 후에 문이 열리면서 오브라이언이 들어왔다. 자넨 언젠가 나한테 101호실이 어떤 곳이냐고 물었지 라고 오브라이언이 입을 열었다. 난 벌써 자네가 알고 있을 거라고 대답해줬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말이야. 101호실에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일어나지. 문이 다시 열렸다. 간수 하나가 철사들로 얼근 상자 같은 것을 들고 왔다. 그는 그것을 멀리 떨어진 테이블 위에다 놓았다. 오브라이언이 앞을 가리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윈스턴은 그 물건이 무엇인지 볼 수가 없었다. 오브라이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 산채로 매장을 시키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말뚝에 깨어 죽이는 등 무려 50가지나 되는 처형 방법이 있네. 그런데 그런 운명적인 죽음이 아닌 아주 하찮은 방법이 몇 가지 있지. 그가 옆으로 약간 비껴섰기 때문에 윈스턴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윗부분에 손잡이가 달린 철사로 얼근 장방형의 우리였다. 그 우리의 앞쪽엔 오목한 면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된 펜싱 마스크 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에게서 3, 4미터쯤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 칸에는 뭔가 움직이는 동물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쥐였다. 자네의 경우 오브라이언이 덧붙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쥐일걸세. 윈스턴은 그 우리를 흘낏 보자마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나 전율의 예고 같은 것이 그의 몸속을 전류처럼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앞쪽에 부착된 마스크의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다. 그의 내장이 물처럼 녹아버리는 것 같았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는 날카로운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자넨 기억하고 있겠지. 오브라이언이 말했다. 자네의 꿈속에서도 나타나곤 했던 그 공포의 순간만 있어. 자네 앞에 어두운 담벽이 가로막혀있고 자네 귀에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왔지. 담벽 너머에 뭔가 무서운 것이 있었어. 자넨 그게 뭔지 알고 있었지만 감히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었어. 담벽 너머에 있는 것은 쥐떼였어. 오브라이언. 윈스턴은 목소리를 가라앉히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브라이언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학교 선생 같은 태도였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의 등 너머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 연설이라도 하는 것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먼 곳을 의시하고 있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고통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인간이란 죽는 순간까지 고통에 맞서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그러나 누구에게나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이 있어. 거기엔 용기나 비겁이 통하지 않아.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 로프를 움켜쥐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 아닐세. 또 깊은 물속에서 떠올랐을 때 허파에 공기를 채워 넣으려고 숨을 들이쉬는 것 역시 비겁한 행동이 아니지. 그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일 뿐이야. 쥐의 경우도 마찬가지네. 자네한테는 쥐란 놈이 견딜 수 없겠지. 쥐는 자네가 아무리 기를 써도 배겨낼 수 없는 압력의 한 형태일세. 자넨 자네한테 요구되는 일을 하게 되길 글쎄. 하지만 그게 뭔데요? 그게 뭡니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오브라이언은 우리를 들어 가까운 테이블 쪽으로 가지고 갔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다봤다. 윈스턴에게 피에 굶주린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절망적인 고독감을 느끼며 앉아있었다. 마치 인적이 없는 거대한 평원이나 햇볕만이 무섭게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서 끝없이 펼쳐진 저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갖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쥐떼가 들어있는 우리는 그에게서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놓여 있었다.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쥐들이었다. 쥐들은 나이가 든 탓인지 주둥이가 무디고 사납게 보였으며 털도 잿빛에서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쥐란 놈은 오브라이언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청중을 향해 연설하듯 말했다. 설치류이면서도 육식성이지.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자네도 이곳 빈민가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을 걸세. 어떤 거리에서는 부인들이 단 5분 동안도 어린애를 혼자 집에 놔두지 못한다더군. 10중 8구 쥐떼들이 공격을 하니까 말일세. 삽시간에 뼈까지 갉아먹는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쥐들은 병자나 죽어가는 사람도 공격한다네. 인간이 무력해진 것을 재빨리 알아내는 놀라운 지능을 보인다는 거야. 그때 우리에서 찍찍거리는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윈슨에겐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쥐들이 싸우고 있었다. 놈들은 분리된 칸막이를 통해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소란들을 피웠다. 절망적인 깊은 신음소리도 들렸다. 그 소리 역시 그의 입에서 새어나온 소리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오브라이언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를 들어올려 그 안에 뭔가를 밀어넣었다. 날카롭게 찰칵하는 소리가 났다. 윈스턴은 의자에서 빠져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것은 절망적인 몸부림이었다. 그의 몸의 모든 부분이 심지어 머리까지도 꼼짝 못하게 묶여 있었다. 오브라이언은 우리를 더 가까이 가져왔다. 이젠 윈스턴의 얼굴에서 1미터 거리도 안 되었다. 난 첫 번째 손잡이를 눌렀네. 오브라이언이 입을 열었다. 우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줘야겠군. 마스크는 자네의 머리에 꼭 맞게 되어 있어. 그러나 한치도 빠져나갈 틈이 없지. 다른 쪽 손잡이를 누르면 우리 문이 위로 열리도록 되어 있어. 그러면 이 굶주린 짐승들이 총알처럼 튀어나올 것이어. 공중으로 뛰어올 올해는 쥐를 본 적이 있나? 녀석들은 곧바로 얼굴을 향해 뛰어올라서 물어뜯는 거야. 눈을 먼저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볼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혓바닥을 먹어치우기도 하지. 지우리가 가까이 바짝 다가들고 있었다. 윈스턴은 머리 위 허공에서 울려오는 듯한 연속적인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 공포와 맞서 싸웠다. 생각하는 것, 마지막 남은 반쪽까지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늘다란 희망뿐이었다.
갑자기 더럽고 지저분한 짐승 냄새가 콧속으로 확 풍겼다. 격렬한 구역질이 뱃속으로부터 솟구치면서 그는 거의 의식을 잃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그 자신이 울부짖는 짐승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도 그 암흑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한 가지 방법에 한 가지 생각이 매달렸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쥐와 그 자신 사이에 다른 인간의 육신을 끼워넣지 않으면 안 된다. 마스크의 둥그스름한 공면이 이제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게 확대되어 왔다. 철사문이 그의 얼굴에서 두 뼘 정도 떨어져 있었다. 쥐 한 마리가 위아래로 뛰었다. 수채 구멍에서나 나올 법한 또 한 마리의 늙고 불결한 쥐가 똑바로 서서 비농빛의 앞발을 철사줄에 걸치고 허공을 향해 코를 쫑긋거리며 사납게 냄새를 맡았다. 윈스턴은 쥐의 턱수염과 누런 이빨을 봤다. 다시 어두운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맥이 빠지고 멍해졌다. 이건 제정시대의 중국에서 널리 행해진 형벌이지. 오브라이언이 청과 같이 암시적으로 말했다. 마스크가 얼굴 쪽으로 다가오고 철사줄이 뺨에 닿았다. 그렇다면 아니다. 그것은 위안이 되지 못한다. 오직 희망일 뿐이다. 한 조각의 작은 희망일 뿐이다. 너무 늦었다. 아마 너무 늦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득 이 세상 온천지에 그에게 가해진 형벌을 대신 받을 사람이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쥐와 그 자신 사이에 밀어넣을 수 있는 육신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미친듯이 자꾸자꾸 되풀이해서 고함쳤다. 이 짓을 줄리아한테 해요. 줄리아한테 하라고요. 내가 아니라 줄리아한테 말입니다.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녀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요. 뼈가 나올 때까지 살을 발라요. 내가 아닙니다. 줄리아예요.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쥐한테서 떨어지려고 있는 힘을 다해 뒤쪽으로 몸을 밀었다. 아직도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몸을 뒤로 젖혀 마룻바닥으로 건물의 벽을 뚫고 지구 밖으로 태양 너머로 대기권으로 외계 속으로 별들 사이의 공간으로 쥐를 피해서 달아나고 계속 달아나고 있었다. 몇 광년의 거리까지 달아났지만 오브라이언은 여전히 그 옆에 서 있었다. 아직도 볼에는 차가운 철사줄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를 둘러싼 암흑을 뚫고 찰칵하는 금소성의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문이 닫혔을 뿐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자주